일세대 읽어보지 않습니까? 네. 1세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1주택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일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의 명의자에 대해서만 주택이 몇 개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이 몇 개인가가 중요합니다. 아, 세대원. 다 네. 포함해가지고 주택을 보기 때문에 내가 단순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는 거.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일단 같은 세대로 본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주택하고 법에서 생각하는 주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게 되려면 아파트는 망고잼.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집을 많이 사시는데,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는 앞으로도 규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1주택으로 사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빚 갚고 또 이제 이동하시고 이러면서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게 오르는 것보다 더 이렇게 세금 절약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도세를 1세대 1주택 보통 이렇게 비과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세대의 기준을 잘못 알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가장 스탠다드하면서 비과세되는 요건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구입을 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된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비과세 요건인데 좀 더 해부를 해볼 게 뭐냐면 1세대 읽어보지 않습니까? 1세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1주택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일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의 명의자에 대해서만 주택이 몇 개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이 주택이 몇 개인가가 중요합니다. 아, 세대원. 나는 주택이 지금 이번에 처분하고자 하는 주택 하나밖에 없지만 내 배우자가 뭐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있고 아니면은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도 있고 한다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실물주택뿐만 아니고 내가 입주권이나 아니면은 분양권이나 아니면은 내가 주거용으로 임대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다 포함해가지고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단순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1세대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좀 중요하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창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일 현재 주택수가 2개이면 내가 적용받는 세율에서 20%가 중과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면 30% 중과가 되고 그리고 내가 보유기간이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장기보유 투표공제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장모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파셨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 따님 세대가 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하고. 근데 차위도 주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같은 세대로 봐가지고 20% 중과도 되고 장기보유 투표용지를 안 해서 세금을 5억 낼 것인가 아니면은 별도 세대로 봐가지고 장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세대에 대한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일단 같은 세대로 본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 봤을 때 같은 세대로 본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상에 주소지가 달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같은 한 지붕 아래면은 같은 세대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세대로 보는 이 요건이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서초동에 있는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비과세 인정을 받았어요. 세금을 안 내셨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이 장모님은 본인 나름대로 연금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가 임대해가지고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한 300에서 400 정도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그리고 사위 세대하고 따님 세대는 또 별도로 소득활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지만은 별도의 경제적 독립성을 봐가지고 별도의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식구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게 일반 관념적이지만 세법에서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이 있더라고요. 미성년자가 돈 번다고 해서 독립으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세 이런 이야기도. 30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력으로 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 안 해도.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살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뭐 다른 지방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의 이 거주권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세법에서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같이 안 살더라도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 독립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경제적 독립성.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으면 같이 살아도 서로 살러 먹고 돈도 잘 벌고 있어. 그러면은 독립세대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아들 돈으로 살고 있으면 1세대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사실은 뭐 자녀분 입장에서 매달 연말정산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드님의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별도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아파트는 망고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이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요건을 좀 잘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내가 양도일 현재 주택이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내가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기존 주택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 사이에 이 시점에 대한 부분 요건을 좀 충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해야만 이 네. 비과세 되는 것이고 이때 당연히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 보유기간 2년이라던가 필요하다면 거주기간 2년을 다 충족을 해야 또 비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1년, 3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추가로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결국 이거네요. 첫 주택을 사고 1년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사야 되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1번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죠. 1번 주택을 내가 단순하게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만으로도 내가 주택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춰준 상태여야 된다. 네, 그래서 보유 요건이나 거주 요건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1, 2, 3, 1, 2, 3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2년 보유나 거주. 네. 그다음에 3년 내에 매도. 1, 2, 3. 아,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1, 2, 3. 아파트는 망고쌤. 의외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주택 있잖아요. 그거 네. 이제 하나씩 갖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면 2주택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주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양도일 현재 주택이 2개라고 하더라도 네. 인정을 해주는 것이 비단 방금 말씀드린 1세대 2주택뿐만 아니고 네. 상속받은 주택도 예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주신 혼인이나 네. 아니면 부모님을 동거복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처분한 주택이 있다면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그 의도가 취지가 이 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의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10년인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10년.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주택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도 있어가지고 2주택이 됐어. 그럼 이 2주택을 10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둘 다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모님 복양하느라고 들어간 거라든지, 상속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네. 아,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피스텔 이게 참 논란이 좀 많긴 한데, 잘못해가지고 난 사놨어. 어떤 부분은 뭐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사업용으로 쓰면 아닌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이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실질 현황에 따른다. 실질 내가 현황.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세입자가 사용을 하는 게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던가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택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고 있으면 주택수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내가 이게 주택으로 처음에 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일반 주택하고는 달리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주택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내가 운용을 한다고 하면 실질 현황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막상 들어오신 분하고 전세 월세 계약을 해도 그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주택이 아닌 걸로 인정될 수도 있다. 네. 그러군요. 반대로도 내가 그냥 사업장으로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득이하게 이분께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이 중요하다. 네. 네. 실질 현황에 따라서 주택수에 판단을 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마 시골에 내가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다. 근데 아무도 살지 않는 공실이다. 그게 수년째 방치되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주택하고 법에서 생각하는 주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게 되려면 폐가 수준은 돼야 돼요. 폐가 수준이 되려면 이 건축법상에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나 지붕이 있어야지 건축물로 비로소 인정을 받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가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삶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다. 그래서 뭐 배관이나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내가 시골에 있는 주택도 형태를 좀 봐서 이게 실질적으로 폐가 수준인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 손을 보면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용도의 형태인가를 좀 같이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